제 고민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제 저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좀 많이 피곤하게 만든다는 건데요. 근데 특히 좀 제 지식에 미천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논리에 허점이 보이는 순간을 극도로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도 이제 내용의 콘텐츠도 준비를 물론 열심히 하지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질의응답 시간 5분을 위해서 막 3일 동안을 거짓말 안 하고 막 밤새고 막 그래서 뭐 그에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판례라든지 뭐 진짜 상관없는 경제적인 뭐 파급 효과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찾아보고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되게 미친 듯이 불안해지곤 하거든요. 그리고 또 막 그거 그만해도 알겠다. 네? 병이야, 병. 불안증, 결벽증 하는 병이에요.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막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. 그거는 좋은 거예요. 그런데 그걸 하는 동안에 불안하다. 그럼 그건 병이에요.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청소 안 하면 불안하다. 그릇을 깨끗이 씻는 건 좋은데 씻어놓고 또 불안해가 또 씻고 씻어놓고 또 불안해가 또 씻고 그건 뭐라고? 병이에요. 그래 남이 빨아놓은 거 가져가서 또 빨고 그건 뭐다? 병이에요. 두 가지 병이 겹쳤어. 결벽증, 심리적으로 병입니다. 그 다음에 불안증. 근데 그게 육체병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병이냐? 감기 정도의 병이에요. 그게 완전 입원 치료 받을 병은 아니고 가서 테스트를 해보면 약간 불안증이 있다. 약간 결벽증이 있다. 그럴 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. 혹시 몸에 어떤 물질에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물질 분비가 조금 많아서 그렇다. 그럼 그건 약물 치료를 받으면 돼요. 그럼 금방 가라앉아요. 예를 들면 막 불안할 때 약을 먹으면 그냥 편안해져요. 여러분도 어떤 음식 같은 거 뭐 잘못 먹거나 이랬을 때 몸에 열이 나고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할 때 그럴 때 가끔 없어요? 이유 없이 막 불안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는 대부분 심리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분비 이상으로 심리적 불안이 일어나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결벽증 때문에 이제 불안증이 일어날 때는 이제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그릇을 2번, 3번씩 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한 번 씻고 먹어보고 거기 막 된장 묻었는데다 커피 받아가지고 막 먹어보고 왜냐하면 된장 묻었는데 커피 받아 먹는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나쁜 거는 아니잖아. 정말 이해하셨어요? 어차피 여기 넘어가면 밥 먼저 먹고 물 나중 먹고 커피 나중 먹고 과일 나중 먹어도 여기 가면 다 섞이나 안 섞이나? 섞여요. 그렇기 때문에 밥그릇에다가 된장 넣고 밥 넣고 물 넣고 커피 붓고 우유 붓고 이래가지고 먹어도 마찬가지 안 마찬가지요. 위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나쁘게 더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결벽증자 이렇게 자꾸 해봐야 돼요. 그리고 방도 청소 안 하고 놔놓고도 좀 살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적응을 해야 돼요. 그러면 괜찮아져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보이려고도 있는데 지금 딱 기본만 준비하고 이제 나처럼 이렇게 질문은 물으면 모른다 그러면 돼요. 아시겠어요? 그걸 모르는 걸 자꾸 아는 척 하려니까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. 힘이 들고. 근데 내가 준비해 가서 공부는
10개 준비하면 10시간이면 딱 준비하는데 뭘 물을지 모르는 것 갖고 준비하려면 100시간 부족해도 준비해도 부족하잖아. 그죠? 그럴 때는 그냥 가는 게 제일이요. 물으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러면 되는 거예요. 그 제일 답이 간단해요. 알면 말이 많은데 저도 알면 말이 많은데 모르면 말이 없어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러면 돼요.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하면 내일 알아오겠습니다. 이러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. 오늘부터 해봐요. 가서. 기본만 하고 질문에 따른 거는 뭐 한다? 하지 마요. 하지 안 하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. 좀 불안하더라도. 그러니까 물으면 뭐라고 한다? 모르겠습니다.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. 그래도 가끔 아는 것도 있나 없나? 있죠. 있는 건 대답하고 모르는 거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내일 준비해 오겠습니다. 그렇게 3번, 4번, 5번, 10번 하면 없어져요. 없어지거나 이게 불안이 작아져요. 저도 저 자신의 원래 성격은 일단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저 앞에 줄 있는데 내 차례 오기 전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갔다 와요. 아시겠어요? 갔다 왔는데 또 오줌이 누르고 갔다 왔는데 또 오줌이 누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우리는 동네별로 애를 하나씩 붙어서 싸움을 붙여요. 그래 하나 코피 터질 때까지 싸우는데 내 차례가 되면 수업 끝난 뒤에 가서 타고 나갈 때 이제 강변에 가서 싸우는데 하루 종일 불안해요. 막상 딱 주먹 한 대 맞으면 그 다음은 없어지는데 하루 종일 위로 때려야 되나 밑으로 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앞에 이래서 서면 불안해요. 근데 이건 이제 자꾸 이렇게 와서 연습을 하면 불안하다고 안 하면 그게 극복이 안 되고 자꾸 하면 어때요? 이제 극복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체질적으로 이렇게 선천적이라 그러죠. 그 어머니의 약간 불안 심리 때문에 선천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래 오래 해도 처음에 나올 때는 약간 싫어요.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덜덜 떨고 이거는 아닌데 이런데 강연 나올 때 마음이 막 나가고 싶나? 안 그래요. 싫어 별로. 아시겠어요? 그런데 자꾸 하면 약간 그런 거 내가 예민하게 딱 느껴보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. 그래서 대중 앞에 얘기도 잘하고 이러지만 원래 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. 그래서 이렇게 대중 앞에 있을 때가 아니고 나 혼자 있으면 옆 사람하고 거의 말 안 합니다. 옛날에 어떤 분이 스님하고 얘기하면 재밌겠다고 자기가 운전을 자원을 했어요. 그러면 스님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차 타면 자요. 내리면 가서 강연하고 타면 또 자요. 그래서 3일 하더니 성질을 팍 내고 그냥 가버렸어요. 사람 무시한다고. 그래서 제가 아무나 운전하는 차 안 타요.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해요. 혼자 있는데 하기 할 말이 없지, 그죠?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별로 얘기 안 해요. 업무 얘기가 아니면. 그러니까 사람이랑 그 기질이 있는데 그게 기질이 거의 잘 안 바뀌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면 거의 남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. 남이 볼 때. 그런 건 이제 극복한 사례고,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사람은 이제 본래부터 그런 거고, 우리도 이거 연습해서 이렇게 편안한 거지, 실제로는 그렇게 썩 내키는 일 아니에요. 스님이 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스님은 뭐 강연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알죠. 안 좋아해요. 물으니까 하지. 그래서 혼자서 강연하라면 어떤 날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. 근데 물으면 뭐 10시간이라도 하는데 혼자서 뭐 존말 좀 해주세요. 그럼 존말 이러고 말아요. 며칠 전에
수고했다고 격려 좀 해주세요. 그래서 내가 격려합니다 이랬어요. 무슨 말을 해? 할 말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그거는 이제 불안증을 연습을 해야 돼요. 알았죠? 스님 시킨 대로 다 해가지 마 그냥 안 해가 버렸어요.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그런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한 기준으로 삼고 좀 평가하고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또 반대로 엄청 열등감에 휩싸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지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상대적 평가에 너무 연연하는 거예요. 학교 선생을 하면 거의 선생님들이 이러거든요. 30명 중에 꼭 한두 명 때문에 하기 싫다는 거예요. 문제 한두 명 때문에. 그 두 놈만 없으면 수업하는 게 재밌을 텐데. 근데 그 둘이 없으면 또 둘이가 또 그래요.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는 항상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그 말썽을 세게 피우는 애가 하나 있으면 막 29명이 다 착한 애가 되는 거예요. 그 세게 피우는 애가 없으면 절반만 착하고 절반만 안 착한데 세게 피우는 애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다 뭐한다? 29명이 착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자기같이 결벽증 있는 사람은 대충 하는 거, 대충 하는 사람은 좀 꼼꼼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만 자기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? 대충 하는 거. 청소도 대충 하고 공부도 대충 하고 성적도 푹 떨어져도 보고 막.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뭐 1등, 2등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내같이 늙어가네 고등학교 때 돌아보면 그건 뭐 좀 더 받으면 뭐하고 덜 받으면 뭐하고 그게 뭐 조금 뭐 더 받았다고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? 별거 아니에요.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그냥 별로 중요 안 해요. 거기 전전긍긍하면 물론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그럼 평생 괴롭다가 죽어요. 오늘부터 자꾸 연습을 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얘기가 대충 하라니까 공부를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려요?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을 갖다가 자꾸 평가해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영 그러거든.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 사람 자꾸 나무래지 마세요.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직장 여러분들 후배가 나보다 후배가 온 사람이 일을 못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. 그게 나보다 일 잘하면 내 자리 뺐어요. 아시겠어요? 못하는 거 좋아요. 한번 가르쳐줘가 못해야 그게 내 자리 오래 지키지. 안 그래요? 또 잘하면 그거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. 잘하면 뭐 좋잖아요.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되지. 먼저 올라가봐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. 인생이 뭐 앞에 가봐야 최종 정착역은 뭐다? 죽는데 뭐고 길을 쓰고 그래 빨리 가려고 그래요. 그래서 승진을 하려고 이래 애를 쓸 필요 없어. 그러면 동료하고 경쟁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이러잖아. 최선을 다하되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하니까 맡겨요. 이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내가 관여할 일 아니다.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다.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.